이번 시간에는 플래닛 랩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주 리뷰 시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엄청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47%가 상승을 했죠. 이제 시간 외에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표하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근래 보기 드문 정말 최고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이트코 홀딩스라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종목이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장중에 5,600%라는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가려졌지만은 그래도 47% 이건 엄청난 상승이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 3단 콤보가 발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3단 콤보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상승했을 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이던스가 상향이 됐을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연속으로 나왔을 때 엄청난 주가 상승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는 7월 8일에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이후 2달 만에 40%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에 마감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0.03달러 손실로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매출은 7,300만 달러로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높은 수치였다고 해요. 그리고 26년도 매출 전망 최고치를 2억 8천만 달러에서 2억 8,900만 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3단 콤보고 3단 콤보가 발동을 해서 40%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닝콜에서 이제 CEO가 얘기를 했는데요. 독특한 지구 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는 독일 정부와 협력한 계약, 그리고 나토와의 계약, 그리고 미 국방부와의 여러 계약을 포함해서 중요한 계약들에 의해 부각되며 이는 지구촌 문제 해결과 평화 및 안보 지원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고해상도 펠리컨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플래닛 랩스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정보를 위성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방산이나 또는 환경, 우주, 위성, 로켓 이런 테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3단 콤보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시간 외에 바로 나오게 됐는데요. 전환사채를 3억 달러 규모로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게 잘 나가다가 이제 시간의 하락으로 5개티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증이나 전환사채 등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요. 이제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약간은 순손실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유증이라든지 전환사채 이런 이제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시간 위에서는 한 8.5달러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 발행 규모 3억 달러 정도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 8.5달러 또는 이제 8달러 초반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또 서서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위로도 뭐 크게 매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만 조금 잠잠해진다면은 다시 또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권 횡보 구간을 잘 버티면 결국에는 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래닛 랩스의 일봉 차트고요. 이 지점에서 이제 추천을 처음 드렸었는데요. 이걸 이제 스윙하고 중기로 나눠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스윙 같은 경우에 또 중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각각 짜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이 지점에서는 이 뒤에 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만 봤을 때는 뒷박형 다음에 계단식 캔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추측하고 들어갔지만은 이후 3일 연속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스윙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스윙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되죠. 했을 때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당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면은 평단가가 조금씩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반등의 바가지 캔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21선을 지지하는 이 캔들이 나오고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본전에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를 종료하고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면 한 5%에서 10% 정도의 약수익을 내고서 수익 매매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중기 시나리오를 보시면요. 7월 중순 이후에 보시면 규칙적인 패턴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 이 저점과 고점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박스라는 거는 횡보하는 그런 채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채널 안에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내는 파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파동에서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게 되는 거고요. 파동의 하단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강하게 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후 저점을 높여가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5.8, 6.1, 6.2 이런 식으로 이제 61선을 따라서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박스권이 끝난다라는 그런 징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돌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될 때는 우리가 분할 매도로 천천히 또 매도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윙, 중기, 듀얼 매매 시에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스윙을 한 1주에서 2주 정도로 보고 있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에서의 탄탄한 지지는 결국 정배열 차트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형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이 정배열 상태에서의 어떤 박스권 이런 거는 탄탄한 지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지지가 결국에는 힘을 응축시켜 가지고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트는 대부분 갭을 갭으로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제 주봉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가지 형태의 모양이 크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모칸 쳐놓은 이제 파란색, 빨간색을 보시면 두 영역에서의 빠른 이동 구간 그리고 횡보 구간의 매물대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라는 거는 해당 가격에 걸쳐져 있는 매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이동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캔들의 급격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 두 개가 이렇게 쭉 나왔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오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요거 이제 갭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을 한 구간에서 다시 또 갭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요 구간에서 갭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갭으로 떨어진 구간은 갭으로 올리고 장대로 떨어진 구간은 장대로 메꾼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차트에서 이런 둥그런 바가지 모양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압력밥솥 모양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바가지 모양에서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컵핸들이 달린 모양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칭이 나오는 경우는 결국에는 매물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분석할 때는 매물의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윙 이상의 매매를 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마냥 기다리지 말고 매물대를 좀 살피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갭으로 이전에 떨어졌던 구간 또는 장대 음봉으로 단시간에 매물이 쏟아졌던 구간의 직전 지점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죠. 여기서 떨어져서 횡보했던 그 구간, 그 구간을 다시 또 횡보를 하고 있다면은 결국엔 요거에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의 꽃은 바로 가이던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발표 당일 시세의 대부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업이 실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널들의 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가이던스가 별로면은 무조건 하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예상치도 상회를 했는데 가이던스를 잘못 얘기했다가 주가를 10% 20% 그냥 떨궈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예를 보시면요. 매출이 현재 하향세입니다. 매출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아직도 건재하죠. 그 이유는 머스크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이던스 때문이에요. 머스크는 항상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걸 얘기하려고 하죠. 그게 뭐 사실이든 뻥이든 간에.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비전 제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의미의 주가를 부양하는 CEO의 역량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실적 발표 3단 콤보가 발동을 하면서 하루에 40%가 넘게 상승을 했던 플래닛 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